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25번째 책 곰브리치 세계사 4부가 시작됐습니다. 자, 드디어 돌고 돌아 이제 네. 근대까지 드디어 이제 문을 열게 됐습니다. 네. 정박님, 네. 근대는 네. 중세만큼 뭐가 길진 않겠죠? 근데 아니면 뭐- 오히려 더 사건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크게 뭐 주요한 대략 근대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그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보통 근대가 3R 해가지고 네. 네. 그 르네상스 네. 그리고 리포메이션 종교개혁 그리고 레볼루션 뭐 과학 정치 혁명들 이렇게 이제 보거든요. 네. 보통 르네상스 같은 경우는 이제 14세기에서 16세기 정도 일어났다고 보는데 네.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이제 종교개혁은 한 16세기 초고 그것도 과학혁명 같은 경우도 17세기 뭐 이렇게 보긴 합니다만 네. 이 책에서는 한 그 1400년 결국 피렌체를 딱 대표를 보면서 이때부터 새로운 시대가 이제 열리기 시작한다. 네. 이렇게 이제 보고는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근대의 특징이 아까 말씀하신 3R 네.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좀 도식화를 하면 중세와 근대를 이제 세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거든요. 네. 그 중세는 기본적으로 내세 중심이다. 음. 내세 중심이고 근대는 현세 중심이다. 그리고 어떤 경제적인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중세는 물질보다는 정신 중심이다. 그리고 근대는 물질 중심이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람 중심으로 보자면 그 중세는 일종의 집단 신분 중심이다. 근대는 개인 중심이다.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개로 나눠 볼 수는 있습니다. 네. 근대의 특징이 네. 현세, 물질, 개인 네. 이 정도로 예, 그렇게- 중세와 다른 특징. 예, 그렇게 또 외우시면 이제 근대하고 중세를 이제 딱 대별할 수가 있죠. 네. 근데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르네상스가 가장 먼저 시작되니까 네. 그 르네상스 뭐 재생 보통 부활 그런 느낌이죠. 음. 근데 본래 이제 이탈리아 말로는 리나시멘토라고 돼 있더라고요. 리나시멘토? 네, 이탈리아어로 재생이나 부활을 뜻한다. 이렇게 이제 보통 말을 하는데 결국 뭐 이때 결국 그 무엇을 재생하고 뭘 부흥하느냐 그리스 로마 거를 다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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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재조명하자 이거죠. 리라는 거 다시 뭘 재생시키냐. 그리스 로마의 어떤 그 문화와 조각과 건축과 뭐 여러 가지 고전을 네. 다시 재조명하자. 요게 이제 결국은 신 중심에서 인간으로 돌아가자. 이게 바로 근대 르네상스 시작인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뭐 우리가 대표적인 그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사람이 한 명 있잖아요. 르네상스맨 하면 딱 떠오르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네. 그렇죠. 근데 자동으로 모르게 디카프리오 나올 뻔했어. 아,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네, 근대를 대표하는 대단하십니다. 네. 이래서 그 뭐지 그런 게 위험한 것 같아요. 뭐요? 각인이라든지 뭔가 세뇌 교육이. 레오나르도 나온 바로 다빈치가 네네. 바로 이제 디카프리오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사실 다빈치 같은 경우가 뭐 워낙 다재다능했잖아요. 발명, 뭐 조각, 그림, 뭐. 근데 이 다빈치가 왜 이제 르네상스를 대표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대가 물질 중심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물에서 즐거움을 얻는다는 거죠. 지금까지 기도하고 뭐 내가 침묵하고 이런 데서 즐거움을 얻었는데 신과 뭐 여러 가지로 이제는 물질에서 즐거움을 얻는다는 거죠. 네. 그 물질에서 즐거움을 얻으니까 어떻습니까?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이 물건들을 물질을.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자세히 관찰하고. 그러니까 다빈치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팔을 이렇게 벌려가 쭉 네, 그림들 네, 있죠. 네, 인체도. 네, 네, 네. 그래 정확한 비례를 딱 연구한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비례를 연구하고 그리고 당시에 그 인체 해부가 이제 그 본격화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인체 해부하는 것들 뭐 그림 그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사람을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의 작동 원리를 알아보자. 그 사람 몸을 안에 한번 펼쳐보자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보자. 그러니까 그러면 사물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제 물건이 있는데 예전에는 그냥 물건이 다 했는데 이게 어떻게 움직일까? 이 어떤 식으로 뭐가 그 작동 원리가 될까? 이런 정말 물질에 대한 관심이 확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또 우리가 데카르트 같은 경우가 나옵니다만, 네. 그러니까 이제는 신이 지금까지 신이 뜻하는 대로 우리는 믿고 살자 하다가 이제 데카르트가 인식에 다 의심해봤는데 생각하는 자기는 의심이 안 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게 데카르트가 나오면서 이제는 그러면 생각하는 내가 중심이 되니까 내가 보는 것들, 내가 이제 사물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물들을 배치를 다시 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생각에는 그 인문학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바로 데카르트의 그런 여러 가지 그 사고 혁명이 있었기 때문에 과학이 발전한 거거든요. 데카르트가 없으면 그런 그 이후에 어떤 뉴턴이라든지 여러 가지 네. 어떤 주요한 과학의 발명이 과연 가능했느냐. 이 데카르트가 이 인식에 있어 가지고 구조를 완전히 바꿔놨기 때문에 과학이 나왔단 말이죠. 그 마찬가지로 그리스 문화에 여러 가지 우리 업적이 많지 않습니까? 네. 조각이나 여러 가지 건축물이 많은데 그거는 그러면 뭐 그냥 그 물질에 그냥 관심을 쏟아서 된 게 아니고 마찬가지로 그리스 민의 이 정치 토론을 하잖아요. 폴리스에서 그 정치 토론을 하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억지를 쓸 수 없단 말이죠. 설득을 해야 되고 웅변수를 배워야 되고 대화 토론을 하고 이렇게 대화 토론을 하다 보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이 인식이 만들어지고 네. 그게 바로 그리스 자연 철학으로 연결돼 가지고 그리스에서 최초의 학문의 씨앗이 뿌려진 게 된 게 결국은 다 그 어떤 어떻게 보면 인문학적인 사유혁명이 먼저 선행이 되지 않고 자연과학적인 발전 절대 같이 안 오거든요. 인문학이 우선이다. 아, 우선은 아닌데 바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바로 이 레오나 다빈치 엔지니어는 따라와라. 아니 그건 아니고 과도 인문학과가 제일이다. 아니. 인류학과. 인류학과. 뭐 다빈치 같은 경우 바로 그런 어떤 당시 시대의 어떤 총화죠. 결국 네. 뭐 모든 분야에 다 활약을 했고 이 다빈치가 사실 지금도 여러 가지 뭐 우리 예전 다빈치 코드라는 추리 소설도 있었습니다만 참 그런 비밀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 자기 남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런 대목이 있거든요. 나는 식량 공급을 안 받고 물 속에서 오래 견디는 방법을 알고 있지만 절대 이것을 밝히지 않을 것이다. 뭐야? 왜냐하면 사람들은 내가 이 기술을 딱 알리면 서로 죽이는 데 사용할 것이고 이러면 배 밑창에 구멍을 내 가지고 배에 탄 사람을 다 죽일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기술을 그러니까 공표하지 않겠다. 잠수함 기술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딱 자기가 이제 그러니까 이 다빈치가 아주 뭐 그 날개 있잖아요. 나는 것들 비행체. 네네네. 그러니까 참 다재다능한. 근데 결국 그것은 이제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네. 사물의 어떤 이제 흔히 말하는 원리를 찾게 되고 네. 숫자를 이제 비율을 찾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성의 시대 라티오 네. 바로 이제 이성이 비잖아요. 비율을 나타내는 비율. 비인데 그렇게 이제 그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유명한 가문들도 이제 좀 실용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메디치 가문이라고 네네. 우리 바로 군주론의 네. 그 결국 그 저자가 등용이 되지 못했던데 이 메디치 가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이게 가문이 오랫동안 그 권세를 유지했냐면 아주 실용적인 어떤 그 예전처럼 어떤 중세 사회 어떤 그 관습이나 의식에 따른 게 아니라 네. 뭐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어떤 식사 연회가 열리잖아요. 그럼 메디치가 앉아 있잖아요. 자장이. 그러면 예전에는 딱 있잖아요. 여기는 뭐 신분이 높은 사람부터 옆에 앉는다든지 나이 많은 사람 그게 없고 무조건 빨리 오면 빨리 옆에 앉을 수 있는 거예요. 오. 그런 걸 다 폐지시켜 버리고 그만큼 실용적으로 바뀌어가고 네. 이제 그런 문화들이 이제 어떤 흐름들이 풍조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결국 이렇게 되면서 이게 결국 나중에 우리 종교 개혁에 이런 좀 실용적이고 이성적인 흐름들이 연결되고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종교 개혁에는 어떤 식으로 반영됐냐면 뭐 종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결국 종교 개혁 핵심이 루터가 뭐 95개조 반박문을 제출해서 로마 교회와 대립한 것도 있지만 결국 루터가 독일어 성경을 보통 라틴어로 다 쓰여져 있기 때문에 네네네. 독일어로 이제 번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독일어 성경 번역해봤자 그게 보급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때 구텐베르크의 바로 인쇄술이 있어가지고 그게 저렴하게 대량으로 공급이 되니까 네. 그래서 완전히 이제 교회가 가지고 있던 성경에 대한 독점권이 붕괴돼 버리거든요. 지금 우리가 인터넷 혁명 비슷한 거죠. 인터넷 혁명이 되면서 기존의 어떤 언론 미디어가 누렸던 독점적 지위가 다 해체돼 버렸잖아요. 네. 누구나 다 뭐 자기가 개인 미디어를 만들 수 있고 유튜브가 나와가지고 누구나 지금 모든 방송국이 되니까 지금 뭐 방송국이라든지 신문사가 가진 지위가 다 마치 중세 교회가 몰락하듯이 몰락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언제 권력을 갖게 되나요? 글쎄요. 빨리 갖고 싶다. 나도 좀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돼보고 싶어. 아, 잘 안 온다 이거. 네. 근데 뭐 어쨌든 그 그런 전에 식으로 우리가 멸망할 것 같다. 그러니까 결국 뭐 중세를 무력으로 대받침했던 기사들은 네. 이제 화약과 총포가 그 본격적으로 보급이 되고 확산되니까 그럼 그걸 막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철갑을 막 두려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 철갑 두르니까 몸이 굼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에이 웃긴다. 이제 경멸의 대상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 중세의 지배 계급들 교회라든지 기사라든지 귀족들이 다 이제 어떤 비웃음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아, 지금의 언론 환경과 진짜 많이 닮아 있네요. 그렇네요. 지금도 보면
저희는 이제 한 2명 정도가 네. 지금 이게 찍고 있습니다만 네. 일반적인 뭐 TV 프로그램 이런 거 하나 찍으려면 한 20명씩 필요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 그 기존의 권력을 가진 미디어들은 네. 잔뜩 갑옷을 이렇게 끼고 있는 것처럼 네, 네. 너무 헤비해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하지만 우리 같은 아주 가벼운 미디어들이 열심히 공격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만 일반 그러니까 되게 유명한 1인 요즘 유튜버들이 더 한 방송국의 그 매출을 뛰어넘었다고 하잖아요. 보람튜브? 네. 우리 언제 그렇게 돼? 네, 보람튜브가 지금 MBC 뛰어넘었다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꼭 집어 MBC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그런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여기 뉴스가 나왔으니까. 네네.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그러니까 왜 요즘 유튜브가 더 잘 된대 막 이런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했었는데 진짜로 그런 딱 기록으로 보여줘 버리니까 정말 환경이 많이 바뀌었구나 실감하게 돼요. 네. 자, 결국 뭐 그렇게 이제 새로운 세계는 열리게 되는 네. 건데 네. 이 책에서는 피렌체를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기점은 하나 콕 집을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그게 왜 하필 뭐냐면 피렌체예요? 피렌체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이제 기운들이 르네상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도시를 이렇게 집었고 네. 하나의 구체적 사건은 근대를 여는 기점이다라고 여기 이 책에서는 바로 짚는 게 1492년 콜럼부스의 그 산타 마리아호를 타고 이제 항해를 떠나는 거죠. 그게 바로 근대의 개막이다.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근대라는 것은 사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성장과 진보의 시대로 볼 수 있거든요. 네. 계속해서 뭔가 커져가고 새로운 공간을 열어가지고 커져가고 나아져 간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성장과 진보가 근대를 수식하는 대표적인 수식가 되겠는데 네. 물론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수집이 당하는 원주민들, 선주민들은 이게 그쵸. 사실 뭐 진보가 아니죠. 오히려 쳐들어오는 퇴보고 거지. 이제 완전 번영이 무너지게 되는. 근데 어떻든 서양인의 서양인 시각에서는 시각에서는 이거는 진보와 번영이 되는 거죠. 그 콜럼버스 네. 이 이름을 딴 미국의 도시들도 되게 많고. 그렇습니다. 콜롬비아 대학 이런 거 다 거기서 나왔잖아요. 네. 아 그래요. 콜롬비아 나라도 거기서 나와. 콜롬보 그런 가방은? 가방이 있어요? 그래요? 악어백 유명한데. 그래? 그것도 뭐. 그것까진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또 콜롬비아란 나라도 있고. 네. 콜롬비아에서 또 커피 원두가 많이 아 나고. 그렇네요. 콜롬비아산 커피. 그걸 또 우리 1kg 커피 사장님 직접 가서 공수해 오시고. 그렇습니다. 네. 네, 콜롬비아 원두도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 원두도 있고요. 세계 각국의 다양한 원두들을 가장 맛있는 로스팅을 통해서 여러분께 직접 배달해드리는 1kg 커피.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1kg 커피는요, 지금 이제 막 다가오는 여름에 가장 좋을, 물론 그 콜드브루가 꼭 뭐 차갑게 먹어야 되는 건 아니죠. 네 댓글에 콜드브루 너네 그거 차갑게 먹는 거 아니다라고 하셨지만 차갑게 먹어도 되고 뜨겁게 먹어도 되는데 여튼 1kg 커피의 그 콜드브루는 여러분이 드셨던 기존의 어떤 아이스 커피, 어떤 아메리카노보다 더 맛있는. 네, 또 시원하게 드실 수 있다라는. 네, 다양한 형태, 다양한 향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1kg 커피. 이제는 앱도 있죠. 네, 구글 스토어나 애플 네. 스토어에서 1kg 커피라고 검색하셔서 다운 받으시고 편리하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1kg 커피 많이들 애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결국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콜럼버스가 네. 어떻게 보면 자기는 발견했다고 하고 음. 선주민들 입장에서는 침략을 당한 거죠. 네. 그러면서 결국은 정말 우리 예전에 한번 또 살펴봤습니다만 가혹한 그 뭐 한 세기 동안에 거의 1억 명 가까이 몇 천만에서 1억 뭐 다양하게 통계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또 바로 그 신대륙의 개척을 통해 가지고 그 아프리카에서 일종의 노예 사냥, 노예를 이제 사람을 강제로 붙잡아서 노예로 만든 거죠. 이런 어떤 잔혹한 비문명적인 역사도 동시에 개막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네. 그런 거에 대한 반성은 좀 있긴 있나요, 서양인들이? 글쎄요. 별로 없는 것 같아. 그 예를 들면 독일 과거사 그렇게 잘 반성한다고 하잖아요. 네. 아니 유대인 그건 반성 잘 했는데 네. 자기들이 그 아프리카나 뭐 이런 데서 했던 잔혹한 일들은 반성을 안 해. 네. 그건 왜 반성 안 합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무슨 유럽에 하여튼 아닌 나라가 아마 없을 거예요. 네, 거의. 네. 유럽에 대부분 다 웬만한 나라들은 강대국. 다 뭐 저 유럽 저 아프리카 갖고 네.
정말 끔찍한 지금 상상도 하기 힘들 만한 일들을 네. 어마어마하게 저질렀어요. 그럼 반성을 이 사람들은 그런 건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또 그 어떤 댓글에 보니까 어떤 독자분이 재미있는 견해를 남겨주셨더라고요. 네. 뭐라고요? 결국 폭력은 결국 우리가 베트남에서 여러 가지 그 파병을 통해 가지고 경제적 이익을 많이 얻었지만 거기서 어떤 폭력을 경험했고 그 폭력들이 결국 오히려 대한민국 사회에 광주라는 비극을 낳게 부메랑으로 돌아왔듯이 유럽이 그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많이 가혹한 폭력과 비인도적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폭력이 결국 스스로를 얽으면은 자승자박이 되어가지고 20세기에 그 좁은 땅에서 두 번의 세계 대전하면서 서로가 많이 죽지 않았냐. 결국은 다 인과응보다 네, 이런 취지인데 아주 정말 견해가 좀 아주 의미 있게 들어왔습니다. 네. 그 사람들만 죽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긴 한데. 하여튼 뭐 네. 그런 일들이 그렇죠. 있었다는 거죠. 결국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나긴 16세기를 거치면서 결국 네. 바다와 육지가 싸움을 했는데 네. 결국 우리가 바다 쪽에 있는 스페인이라든지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이쪽이 이제 결국은 패권을 가지게 되는 네.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방향 유럽 사회의 어떤 패권의 축이 이동을 하게 되고 패권의 순서가 대체로 뭐 네덜란드, 아닙니다. 제일 먼저 에스파냐, 스페인이. 스페인이 먼저예요. 스페인이 아무래도 그 친대륙을 아. 먼저 개척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 해전에서 영국으로 갔다고 영국. 봐야죠. 네덜란드도 네덜란드가 그 중간에 좀 있었는데 그렇게 오래는 아니군요. 네네. 근데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본래 그 스페인의 식민지였거든요. 식민지였는데 네덜란드가요? 예. 거기서 이제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결국 그 오라네 공이 주도를 해 가지고 결국 독립권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1588년에 그 해전에서 네. 그 바로 영국의 그 누구냐 드레이크 해적 출신인데 그 아르마다 스페인의 네. 무적 함대를 격파해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주도권은 완전히 이제 영국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름을 잘못 줬어. 무적함대가 뭐야? 아 그래서 무적함대구나. 그 축구도 지금 그냥 무적함대 네, 그게- 스페인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네. 그 역사에서 나온 거죠. 네. 그 이름이 너무 오만하다는 겁니다. 그렇네요. 아니 저 무적함대가 어디 있어 세상에? 여기저기서 그 하긴 예전에 포클랜드 전쟁 때 네. 그때도 그 영국과 영국 아르헨티나. 인빈서블호가 격침당했나요? 그 인빈서블이 또 그거잖아요. 아. 불침이다 이런 뜻 아닙니까? 아. 그런데 네네네네. 격침당했던 건가 그 기억이 나. 정확하진 않은데 하여튼. 네네네. 네. 하여튼 너무 오만하면 반드시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항상 우리 얼마 전에 총선도 있었습니다만 오만하면 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오만하지 않도록. 하긴 우리는 오만할 것도 없어 아직. 그래 좀 오만해지고 싶다. 기회를 좀 줘라. 한번 오만해집시다 우리도. 아 언제까지? 네. 그렇습니다. 난 진짜 오만해질 거야. 잘 나가게 되면. 네, 우리 정민이 형 오만해지는 거 한번 좀 구경 좀 해봅시다. 사람이 어디까지 오만해지는지 우리도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뭐 결국 지금 이런 시대를 거치면서 기사와 지주는 갈수록 빈곤해지게 되고 흔히 말하는 부르주아 시민 계급이죠. 시민 계급들은 갈수록 이제 부가 사라지는 거죠. 네. 자, 그 와중에 결국 이제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그 리포메이션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종교 개혁의 씨앗은 이제 1400년 그 보헤미안 지방에서 야누스라는 사람이 화형을 당하고 네. 그러면서 한 100년간 억눌려 있었는데 결국 1517년 네. 지금 독일 비텐베르크 지방의 마르틴 루트가 아. 다 로마 교회가 면벌부를 파는 거에 반대해가지고 네. 95개조 반박문을 다 붙이는 거죠. 대자보를 붙이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재미있는 대목이라서 제가 한번 인용을 해보면요. 인용 전에 디테일이 우리 정방님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보통 다 면죄부라 그러거든요. 네, 아, 네. 근데 뭐라고 그래요? 면벌부라고 하시잖아. 무슨 차이예요? 면죄부는 네. 죄를 면해주는 면하는 거.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벌을 면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죄를 짓지만 네. 그 죄에 대한 벌을 면해준다. 이 면벌부가 정확한 표현이지. 아, 디테일이 그러니까 있어요. 죄 자체는 없애주는 게 아니고 그럼. 그냥 그 죄값에 맞는 그 벌 자체만 그냥 그럼. 면해주는 거다. 한 번씩 이렇게 우리 감탄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다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쩐다. 너무 모르고 지나가면 섭섭하다고. 네, 그렇네요. 아, 또 그걸 또 기억을 하시네요. 네. 네. 자, 그렇게 했는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네. 돈으로 산다면 그 면벌부 돈으로 산다면 그것은 신의 은총일 수가 없으니 항상 우리는 두려워하며 살아야 된다. 신의 은총은 중재될 수 없다. 이 교회가 중간에 중재를 못한다는 거죠. 네. 모든 신자는 스스로 사제이다. 신자가 다 사제라는 거예요. 이제 진보가 된다는 거죠. 네.
교회의 사제란 교사나 원조자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교회에 그 신부님들이 주교가 뭐 많은데 아니다. 그냥 교사나 원조자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 교회의 사제도 결혼도 하면서 다른 모든 사람처럼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신교는 결혼하는 거예요. 다 똑같다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구교 가톨릭에서는 결혼 못하게 하잖아요. 네네네. 왜냐하면 우리는 주의 종이고 네. 이 교회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안 되는데 신교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모든 신자가 다 스스로 사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 성직자를 구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직자도 우리도 그러니까 똑같다는 보통 거죠. 사람들이랑 똑같이.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역으로 요즘 분위기는 조금 그래도 천주교가 조금 네. 청렴해 보이는 그쵸. 비교적 뭐 그런 게 좀 있잖아요, 인식이. 종교얘기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 했나요? 아니 굉장히 개신교는 좀 더 대중적이고 천주교는 네. 좀 더 청렴해 보이는 이미지가 좀 있다. 네. 있는 것 같더라. 네, 그만큼 또 개신교를 믿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훨씬 수 자체도 지금 개신교가 더 많나요? 네. 훨씬 많죠. 훨씬 많아요. 뭐 그래도 이제 우리 종교가 각각의 주장하는 종교인과 합치면 우리 2배 이상 되니까 대한민국에 뭐라고는 어렵지만 네. 그럼에도 지금 보면 이제 개신교가 가장 요즘은 그 불교를 넘어섰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네,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남미라든지 뭐 아시아의 뭐 일부 국가들 보면 천주교도 꽤 많아요. 네. 네, 그쪽은 카톨릭도. 네. 자, 결국 뭐 이 주장대로 네. 이제 다 동등하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의 가르침보다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된다. 그래서 루트는 독일어 성경을 번역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읽으려면 라틴은 공부를 안 하니까 못 읽잖아요. 네. 그나마 독일어를 가지고 읽는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중세 때는 교회를 가면 그 신부님이 강론을 하면 성경을 읽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성경책이 있고 대부분 글을 잘 못 읽잖아요. 집에 성경책도 없어요. 책도 귀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때 바로 인쇄혁명과 루터가 독일어 성경을 만들면서 각 나라 말로 자기들끼리 이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러면서 결국 근대는 결국 국민국가잖아요. 민족 의식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 성경, 그 자국어 성경이 만들어지면서 자기들의 민족 의식이 만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프랑스야, 우리는 독일이야, 우리는 영국이야, 우리는 스페인이야 이런 것들이 만들기 시작. 우리 말로 쓴 성경을 그렇죠. 갖게 되면서 그렇죠. 민족의식 같은 게 생겼어요. 네. 우리도 한글이라는 게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한글을 가지고 우리가 공유를 하니까 신문을 보고 소설을 같이 읽으면서 우리는 한국인이라는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것을 앤더슨이라는 학자가 바로 근대 자본주의는 상상의 공동체, 인쇄 자본주의라고 하거든요. 자본주의나 민족주의는 상상의 공동체를 만드는 건데 네네네. 그게 핵심이 인쇄술이거든요. 같은 언어. 네. 그래야 같은 정서가 만들어지고 같은 기질을 같은 어떤 인간형을 만들죠. 애국, 네. 애족이 만들어지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도 식민지가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신채호 선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박은식 선생 갑자기 막 우리 얼지 문덕전, 강감찬전 이런 위인들 막 이 전기를 번역해 가서 보급을 하거든요. 이걸 읽고 우리 같은 한민족 이런 걸 가지자. 느끼자. 그때 또 대종교 만들어지고 단군 네네. 그런 것들이 다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걸 만들어가고 읽으면서 우리가 같은 뭔가 민족이고 같은 구성원이다. 이게 딱 생겨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 이제 이런 민족 의식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고 네. 결국 이때 결국은 우리가 알다시피 1517년에 종교 루터가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부터 엄청난 갈등들이 벌어지는 거죠. 종교 전쟁도 많이. 종교 전쟁은 이제 1618년 바로 신교 구교 영역이 나눠졌는데 그 프라하의 그때 이야기들 프라하 창문 투척 사건. 네. 예, 신교 구교 네, 다툼이 네, 벌어져 가지고 그 교회 가톨릭을 창문으로 던져 버렸잖아요. 그 이후로 30년간 전쟁이 난 게 종교 전쟁이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 1948년에 베스트팔렌 조약이 만들어지면서 주권이란 개념이 성립되는 거죠. 근대 주권. 네. 결국 뭐 이렇게 되면서 결국 이 한쪽에서는 종교 개혁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말하는 사람은 신교 쪽이에요. 개신교 쪽에서는 종교 개혁이라고 하고 가톨릭에서는 교회 분열이라고 봐요. 신앙 분열로. 그래요? 네, 이건 분열됐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겠죠. 교회 분열로 봐요. 네. 대신. 네. 근데 이 분열이 결국 지금까지 한 1517년 그 루터 이후로 유럽에서의 어떤 근본적인 분열은 바로 이 분열이죠. 이 종교 분열, 신구가 분열된 게 결국 유럽 사회의 어떤 가장 큰 분열 구도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거죠.
이 신과 구교가 분열된 것들이 네. 지금 그게 하나가 통합이 안 되고 있는 거니까 그 유럽의 근본적인 분열은 이것이다라고 이제 말하는 학자도 있죠. 카톨릭 내에서도 약간 보수파 있고 또 네, 네. 좀 그런 약간 개방적인 그 네. 파도 있고 카톨릭 내에서도 또 엄청 분열이 있지 않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두 교황이라는. 나 지금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좋은 그거 영화가 보셨어요? 있어요. 네, 너무 재밌죠. 그거 너무 재밌죠. 저도 네. 그거 보면서 진짜 펑펑 눈물 흘렸거든요. 그래요? 어느 포인트에서라고 질문하시려고 그랬어요? 어디에서 그랬어? 그 그 엄청 화려한- 감동적이잖아요. 마지막에 끝날 때 그 뭐죠? 그 전 교황이 모든 어떤 자신의 그런 권력과 야욕 이런 거를 다 내려놓으면서 자신의 과오를 되게 반성하잖아요. 반성하면서 새로운 교황에게 그거를 딱 주잖아요. 주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라는 게 사실 쉽지가 않은데. 그 지금 그 라친거 추기경하고 네, 프란치스코 맞아요, 교황 그 맞아요. 이야기 예, 말씀하시는 거죠. 넷플릭스에서 무료로 보실 수 있어요. 재미는 있습니다. 하여튼. 진짜 재밌어요. 근데 두 사실 교황. 그거는 또 관련해가지고 그 속사정이 좀 있는데 왜 네. 교황 양위가 600년 만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네. 그 지금 말씀드린 양누스 때 그 교황 양위가 이루어지고 양이라는 게 그 살아있는 살아있을 교황이, 때 예, 예, 몰려주는 거. 그렇죠. 돌아가시고 나서 네, 네. 원래는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것도 재밌는 이야기 있습니다만 예전에 한번 이야기 들었던 것 같은데 이 교황 양위. 근데 또 길어지니까 네. 다음 기회로. 스킵. 네. 자 결국 뭐 이렇게 하면서 네. 이제 결국 그 뭡니까 이 농민들 같은 경우는 이 새로운 종교 흐름이 나타나니까 억눌렸던 것들이 폭발해가지고 네. 농민 군대가 일어나는 거죠. 일종의 농민 항쟁이 일어나는데 루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 농민군들을 쳐부숴라라고 하거든요. 루터는 예, 너무 과격해지니까. 어, 왜냐하면 루터는 지금 보호자가 영주잖아요. 영주가 보호를 해주잖아요. 교회의 적이 됐지만 그 독일의 영주들은 보호를 해준단 말이죠. 예. 왜냐하면 영주 입장에서는 아니 교회가 너무 땅을 많이 차지하고 세력을 넓혀가니까 이게 맞았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루터가 지금 내세운 것들이 자기들하고 딱 들어맞는 거죠. 루터 조금 실망이에요. 진실성이 좀 의심받네.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하고도 비슷해요. 우리 예전에 그 신라 말기 때인가요? 그 교종 선종이라 해가지고 네. 그 선종들이 지방 호족 세력한테 엄청난 인정을 맞아요, 받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이거죠. 바로 지금 루트가 따지고 보면 선종의 느낌이란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그렇네요. 교회나 이런 거 필요 없고 그 선종에서 말하는 거 있잖아요. 바로 돈수 바로 그냥 네가 깨달으면 그 순간부터 부처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개인의 어떤 각성을 중요시하잖아요. 네. 루트도 지금 신의 은총, 개인이 직접 신과 만나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루트는 자기 주도적 신앙을 강조하거든요. 네. 자기 주도 학습이 아니고 자기 주도 신앙을 강조하는 거고 교회는 기본적으로 교회를 단지 통해야만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가톨릭의 핵심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이 있다는 거거든요. 네. 교회 밖에서 구원을 찾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 차이가 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우리하고도 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결국 그렇게 하면서 결국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중세라는 것들 뜨받치는 기둥이 교황권인데 이제 약하게 되기 시작했고 이 세속의 힘들이 강해진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뭐 나중에는 영국의 그 당시 헨리 8세 같은 경우는 이혼 안 시켜주니까 종교 아예 새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네. 천대 스캔들. 그렇죠. 예. 그 정도로 이제 이만큼 교황권이 이제 약해진 약해진 거죠. 거. 참 약해졌습니다. 이게 우리가 마그나 카르타를 그 같이 그때 나왔던 영국의 존 왕 있지 않습니까? 네. 존 왕 때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전쟁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이제 법 무시하고 돈을 거둘라 해가지고 귀족들이 반대를 해서 마그나 카르타가 나오는데 이 책을 보면 그 마그나 카르타를 쓰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교황하고 대립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 네. 가지 그 권한을 둘러싸고 그때 교황이 파문하겠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한 발 물러서서 결국 귀족에게 마그나 카르타를 양보하게 되는데 이제 몇백 년 지나가지고는 영국의 헨리 8세는 그냥 무시해버리잖아요 교회를.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바뀐 거죠 역제는.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 같은 경우도 이제 가톨릭 교회도 이제 결국 내부적으로 혁신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예수회 들어보셨죠? 칼뱅? 아니 로욜라. 로욜라. 저 서강대학교 예수회 대학이잖아요. 네. 로욜라 관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예수회가 이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투사가 되자. 이 우리 가톨릭 교회를 지키는 우리 군인이 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세게 나가자. 네. 군대와 같이 우리 좀 규율 있게 한번 수도사들이 정말 한번 우리 한번 제대로 해보자. 군기 한번 빡 잡고. 그렇죠. 이런 흐름이 또 내부 혁신이 일어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예수회가 탄생하게 된 거죠. 예수회. 근데 사실 결국 뭐 계속 전쟁 이제 구교 신교 사이에 전쟁이 뭐 종교 전쟁이 이전에도 많이 벌어지는데 그 가장 투쟁이 심했던 데가 하나가 프랑스 지방이거든요.
프랑스의 신교도를 위그노라고 불렀잖아요. 네네네. 이 위그노하고 그 구교 사이에 가톨릭 사이에 진짜 전쟁이 많았거든요. 다툼이. 그 대표적인 게 그 영화로 만들어진 여왕 마고. 아 이자벨 아잔이었나요? 마고하면 또 로비 나와야지. 마고 로비 안 나와? 나우루비가 뭐야? 그 마고 로비는 몰라요? 유명한 배우 있잖아. 그래요? 저 할리퀸. 네, 마고로비. 네. 네네네. 됐습니다. 여왕 마고. 여왕 마고가 바로 이걸 다룬 거죠. 네. 예전에 영화가 이게 한 4시간 될 거예요 아마.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이 포스터가 아주 인상적이잖아요. 하얀 옷에 완전 피가 벌겋게 범벅이 된 피투성이 된 채로 막 그 이자벨 아잔이었나요? 다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대학교 아마 2학년 때쯤 95년으로 저는 기억하는데요. 여왕 마고란 영화가 나왔어요. 네, 네. 비디오 방에 이제 출시가 됐죠. 4시간이면 4시간짜리 비디오가 필요했습니다. 4시간이면은 흔들지 마. 하나요? 흔들지 마. 4시간짜리 영화가 저는 필요했습니다. 20대 때니까. 그래서 아주 그 감동적인 네.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바로 그 위그노하고 가톨릭 싸움이죠. 네. 4시간. 그러니까 사실 여왕은 아니고 마고는 왕비쯤 되는데 그 바로 이 마고의 엄마가 그 바로 메디치 가문 네. 출신이에요. 카트린 드 메디치가 음모를 하나 꾸민 거죠. 자기 이제 이 지긋지긋한 종교 전쟁 그만두자고 네. 자기 딸하고 그 이제 뭡니까 그 위그노 사람하고 결혼을 시킨 거죠. 위그노 왕하고 그래서 이제 파리에서 결혼식이 열리고 사람들이 이제 축제잖아요. 막 이제 수만 명 위그노도 즐겁게 떠들고 놀고 마시고 또 가톨릭하고 다 놀다가 바로 성 바르톨로메오의 축일 마지막 날인가 하여튼 그날 마지막 날 딱 사람들이 자고 있는데 가톨릭들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위그노들 수만 명을 죽이는 거죠. 맞아요. 그것들을 이제 다룬 사건이었는데 기억 안 날 텐데.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 계속 죽이더라고. 나도 거의 죽을 뻔했지. 그렇죠. 4시간이면 거의 죽지. 20대여도 4시간은 죽는다. 그렇죠, 정민영. 이거 지금 애들도 봅니다. 너무 지금 요즘 친구들은 진짜 비디오방이라는 걸 잘 모르겠군요.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실은 이제 그 중세가 쉽게 숨통이 끊어지지 않을 거잖아요. 계속 네. 재앙이 나니까 종교 전쟁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제 또 오히려 반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 스페인 같은 경우는 오히려 16세기에 뭐 오히려 그 종교 재판이 아주 엄격하게 일어나요. 스페인에서. 그거 이제 까라마조프카 형제들의 그 대목이 나오는데 대신문관 해가지고 네. 그 스페인 배경이거든요. 그만큼 그때 이제 종교 재판 나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신교들 다 쫓아내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쫓겨난 유태인들이 결국 어디 갔냐면 그 스페인에 살다가 네. 쫓겨났거든요. 종교 자유를 안 주니까. 네. 네. 그 네덜란드 가서 다 정착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네덜란드가 엄청 또 부흥을 했군요. 그렇죠. 그 네덜란드 우리 대표적인 학자도 있잖아요. 스피노자 같은 경우. 유태인 학. 예. 다 사실은 그 네덜란드가 발전하게 된 원동력이 바로 그 유태인들이 거기 정착하면서 혁신이 일어나게 된 거죠. 스피노자가 유태인인데 네덜란드로 간 네. 유태인이에요. 그렇게 제가 들어본 것 같습니다. 박노자 씨는 그 오슬로 쪽입니다. 나는 노자. 오늘 한번 내가 맞겠지 사람들한테. 몰라, 난 아니니까 난 괜찮아. 나만 아니면 돼. 유명합니다, 박노자 교수.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에 신성 로마 제국 그래 나름 가톨릭의 수호자가 카를 로세인데 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자꾸 이렇게 전쟁 나고 뭐 여러 가지가 힘들고 하니까 염증을 느껴가지고 소동원으로 은퇴해 버려요. 왕위 물려줘 버리고. 왕위를 물려주고. 네, 그 소동원 가가지고 뭐 했냐면 시계 조립하고 했다더라고요. 시계 조립하면 왕이? 예. 왕위는 그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로세. 칼을 오세? 스페인하고 이탈리아하고 신성 독일 이 영토를 다스리고 있는 카를 로세가 염증을 느끼고 시계공이 돼요. 시계공이 돼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야, 내가 시계 몇 개도 시간을 똑같이 이름 못 맞추는데 감히 내가 이 제국의 모든 백성을 통솔을 했으니 내가 얼마나 오만했던가. 그러니까 진짜 경건한 사람이었죠. 네. 경건 왕이죠, 진짜. 어떻게 보면. 네. 그럼 황제 이름이 예를 들면 뭐 피아제니, 롤렉스니. 롤렉스니 이렇게 됐으면 훨씬 더 뭔가 이 스토리가 좀 있는데 맞아요. 좀 아쉽네요. 네. 자, 결국 뭐 이런 시대에서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스페인이 그 1492년 콜럼버스를 보내고 나서 패권을 잡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그 1588년 바로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 시절에
그 해전에서 패배를 하게 되고 주도권은 이제 영국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영어의 시대가 열리는 거죠. 이제 영국의 시대가 영국의 영어를 시대. 스페인의 시대에서 영어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고. 근데 이 시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참혹한 게 오래 간 게 그러니까 바다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 활력을 벌어지고 있는데 네. 육지에서는 또 계속해서 종교 전쟁. 바로 1618년에서 48년까지 그 정말 중부 유럽을 전역을 휩쓸었던 종교 전. 우리 예전에 그 억척음원과 그 자식들 네. 바로 그 이 아. 종교 전쟁을 배경으로 했죠. 아, 그 아들 네. 그 아들 뭡니까 아들 둘 딸 하나 다 죽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억척음원 그럼에도 계속해서 난 또 군대를 따라갈 거야. 네. 참 비극으로 이 전화에 휩쓸린 민중이 네. 그 전쟁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지만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나는 여전히 또 군대를 따라갈 거야. 네. 참 이게 서글픈 어떤 인식의 도착 현상 이런 걸 나타낸 것 같습니다. 결국 뭐 이러면서 결국 이 전쟁이 재미있는 게 종교 전쟁이잖아요. 네. 근데 그럼 프랑스는 카톨릭의 나라란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신성로마 제국을 편을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자기들 이익을 위해 가지고 오히려 황제군에 맞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른 종교 전쟁은 이제는 뭔가 국가적이라든지 군주의 이익을 이제 말 그대로 근대 국가가 가는 거죠 이제. 네, 진짜. 네, 네, 네. 그러니까 실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뭐 나중에 30년 전쟁하고 나서 아무도 전쟁 결론이 뭐냐면 베스트팔련 조약이 전쟁 이전 상태로 복귀한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승자가 30년 동안 아무 예. 소득도 없이. 모두가 패배자. 아, 딱 하나가 프랑스만 그 땅을 좀 얻은 거예요. 라인 강변의 도시를 좀 얻어냈다. 네, 네. 그래서 프랑스만 유일하게 재미를 보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끝나게 된 거죠. 이건 아무런 재미없게 된 거죠. 야, 진짜 전쟁 30년 하면 진짜 지긋지긋하겠다. 그러게요. 근데 사실 이 종교 전쟁 때문에 근대가 열리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된 게 이 종교 전쟁 때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불합리한 무질서가 많이 보였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서 바로 데카르트가 합리라는 것들에 주목하는 거예요. 이성에 주목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보고 나서 이제 이런 것들 네. 지긋지긋하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데카르트가 이성 개념을 세우는데 이 종교 전쟁의 그 여러 가지 모순들이 큰 역할을 했다 이런 네. 이야기도 있죠. 아, 인간이란 무엇이냐 뭐 이런 것들을 생각했군요. 네.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결국은 과학이 태동하게 되는 거죠. 바로 또 종교 전쟁 와중에 네. 우리 뭐 갈릴레이 네. 네, 이런 것들도 이제 태동하게 되는 거죠. 전쟁 따긴 굉장히 좋은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기도 하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결국 또 이 전쟁을 거치면서 저번에 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종교 결국 신교 구교가 화해를 못 했잖아요. 네. 1917년 하여튼 그 이후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그 예전에 유토피아 토마스 모 네. 이야기 다뤘습니다. 그때 토마스 모의 아주 절친한 친구가 에라스무스 우신의 아, 친구. 네. 아, 그 에라스무스. 에라스무스가 이제 관용을 강조하고 하는 것들이 이 당시에 이 종교전쟁 보고 종교전쟁 이전이지만 그 신교교가 사업하는 거 보면서 이제 관용을 좀 해야겠다. 아니 신을 같은 신을 믿는데 그 좀 바라보는 측면이 다르다고 이렇게 죽고 죽이고 해야겠느냐. 그러면 신앙은 좀 다르더라도 우리가 관용을 하자. 이런 것들이 결국 다 또 신구의 대립에서 이제 파생된 거죠. 네, 좀 더 스무스하게 하자. 그렇죠. 네. 에라스무스. 그런 계속 드립을 계속 쳐. 그러니까 뭐 잔공격. 큰 건 없어. 그러니까 이제 결국 30년 전쟁에 대륙에서 할 때 관여하는 나라가 이제 영국이고 네. 그 영국은 운이 좋은 거죠, 그죠? 이게 실력을 계속 키워갈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다시피 뭐 엘리자베스 1세 이후로 물론 뭐 그 찰스 1세 때 결국 목을 자르고 올리버 크로멜가 아, 크롬에. 네, 다툼이 있었죠. 네. 그래서 영국이 잠시 공화국인 형태가 있었죠. 올리버 크로멜이 다스릴 때. 네. 그러다가 다시 왕정 복구가 되고 그 위에 다시 또 왕이 또 힘을 쓰려고 하니까 명예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결국 왕을 완전히 쫓아내고 이제는 그 우리가 말하는 군림하되 다스리지 않는다. 이 전통이 결국 입헌주의 전통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영국이 참 이 보세요. 제일 빠르게 발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대충 언제쯤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그 17세기죠. 17세기. 명예혁명은 1988년인가 그러니까 17세기 네. 전반에 이제 요 흐름들이 쭉 가게 된 거죠. 그리고 결국 뭐 이 코르멜이 그 당시에 가장 큰 라이벌을 본 게 네덜란드거든요. 네덜란드. 같은 해상 교역의 주도권을 누가 그래 네덜란드 세력을 많이 약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네. 근데 이제 결국 이러면서 결국 왕들의 힘이 세져가는 거죠. 이제 그 루이 14세 같은 경우는 짐이 곧 국가다 이런 이야기 할 만큼 네. 왕이 힘이 셌고 왕이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입고 뭐 세수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전부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신하들이 다 전부 다 궁정에 들어와서 왕 세수하는 거를. 왕 세수하고 옷 다 갈아입고 이런 거를. 그 가장 큰 영광이 누구냐? 왕이 입을 속옷을 미리 덮여 놓은 속옷을 다 갖다 주는 게 최고의
권력자가 되는 거예요. 왕다운 권력자. 왕 입을 속옷을 그걸 내가 미리 품고 있다가 품고 있을 수도 있는데 미리 네. 대표 넣었다니까 뭐 어떤 그걸 가지고 자기가 탁 그게 누가 하느냐 왕의 동생이 한다는 거예요. 그게 넘버 2라는 거죠. 그게 최고의 명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런 것들이 아니 권력자가 그죠? 뭐 이런 그 옷 같은 거 심부름이나 하고 참 품이 없어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 공정의 세계에서는 왕의 바로 사소한 일들을 대행해 준 사람이 최고 권력자인 거죠. 우리 예전에 뭐 전직 대통령 중에 옷을 누가 맞춰주고 하잖아요. 그게 사실 큰 힘인 거예요. 네, 그런 게 사실 별거 아닌 게 아닌가. 머리 해주고. 네, 그게 제일 큰 힘. 뭔가 되게 사적인 영역까지 같이 있는 듯한 그렇죠. 느낌을 주니까. 그러니까 이 바로 프랑스 루이 14세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네. 자, 그 이후로 뭐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겨나는데 당시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반 내제 얼마나 이제 무서우면 뇌제, 벼락이 뇌제예요, 뇌제. 네. 아, 내제인 줄 알았지. 뇌제. 입안은 뇌제라고 불러요. 네, 네. 벼락 치듯이.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 자기 아들을 그 벼락 쳤어요 또. 아들을 죽여버렸잖아요. 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아들이 좀 뭐 하니까 이 옆에 있던 뭐 철봉 같은 건가 이거 가지고 내리치는 바람에 아들이 바로 죽어버렸잖아요. 아들이 뭐라고 하면 그럴 수가 있어. 아니, 별것 아니었는데 그래도 그걸 그린 그림이 레핀이라는 화가가 그 그린 그림 보면 그 지금 자기 실수로 아들을 죽이고 나서 공포에 질린 이반 내제 눈동이 아주 리얼하거든요. 그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거 네네.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얘기해 주셨다는 건 자꾸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 나는 진짜 예전에 얘기해 준 것까지는 내가 기억해. 근데도 모르겠어. 근데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제 이때 그 교회를 이제 동로마 교회를 따르잖아요. 네. 이 정교회를 따르잖아요. 러시아가. 그 이거는 약간 뭐 역사적인 이야기는 아니고 그런 이런 이야기였죠. 그 황제가 짜르가 자, 이 내가 이제 교회가 필요하다 이거죠. 교회 이제 종교가 필요한데 네. 어떤 종교를 쓸까 생각했는데 이 종교 저 종교 다 데려와 들어봤는데 그 그리스 정교회 있잖아요. 정교회 그 사제들이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제들의 의식이 있잖아요. 네. 그 의식이 너무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야, 이 동로마 정교회를 우린 가자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였죠. 그 사실 그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네.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악기를 안 쓰고 이 우리가 일종의 성악 그 우리 목소리만 갖고 이 소리를 하는데 그 예전에 뭐 중세 때 그레고리안 챈트 하듯이 찬송가 하듯이 네. 정말 아름다워요. 그 정교의 어떤 그 예식에 쓰는 그 음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래서 그거 러시아 황제는 그래서 그거를 네. 이제 우리의 국교로 쓰자라고 했다는 얘기도 있죠. 러시아 그 네. 짜르는 왜 짜른지 알죠? 지금 과부. 자, 또 토막상식 하나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짜르라는 게 황제를 짜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름 이상해. 이름이 이게 카이사르에서 나왔습니다. 네네. 카이사르. 시저. 아 로마의 시저가 시저. 카이사르랑 같은 건지는 알죠? 몰랐어요. 네. 시저 샐러드 알죠? 시저죠. 자, 시저가 카이사르고 카이사르가 저 짜르 됩니다. 러시아로 가면 짜르 됩니다. 시저 카이사르 짜르가 다 다 같은 말이에요. 거예요? 예. 뜻은 무슨 뜻이에요? 그 황제죠 황제. 네. 갑자기 나서 여기 허를 찔렸다고 그러나? 너무 당황스럽다. 아니 짜르를 그렇게 얘기했고 시저 카이사를 얘기했는데 오늘 과부하라구나 지금. 뭐 몇 천년을 지금 건너왔는데 과부가 아니겠습니까? 아니, 집에 그렇습니다. 가서 지금 다시 벌써 들어와야 1000년을 될것 건너왔으니까. 같아요. 네. 네. 근데 사실 이제 그 이후로 결국 우리가 이 이제 계몽의 시대가 열린 거잖아요. 근대를. 네. 계몽이라는 건 몽이라는 것은 이제 어둠, 어리석음 이런 것이고 계라는 것은 쪼갤겠자니까 네. 어둠을 쪼개가지고 밝음을 비춘다 이런 뜻이거든요. 계몽이 네. 그래요? 어둠을 쪼개버리는 거예요. 어둠을. 난 무슨 이렇게 어둠을 열어 제친다. 계몽이 뭐 이렇게 막 계몽이 그거 예. 있구나. 몽매하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쪽도 과부. 아니 그 계단 이쪽도 과부한 것 같은데. 계단이 단을 자른 거예요. 그래서 계단 아닙니까? 계단하고는 계란은 다른데. 그러면 계단 아닌가? 그거 같은 느낌. 열겠자. 우리 인간 개발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개발. 개발을 우리가 정신적인 거는 네, 여의로 쓰잖아요. 네, 개발. 그렇죠, 그것을 그때 쓰는 한자가 계몽할 때 쓰는 한자입니다. 열어 제친다는 거예요. 그렇겠지.
근데 계단은 다르다고요? 네, 계단은 어원 같을 걸? 내가 찾아볼 거야. 찾아보세요. 계란도 찾아봐 계란. 야, 그건 닿겠지 않은 거 누구나 알지 이 사람아. 아 정말. 뭐 나중에 한번 찾아보죠. 뭐. 네네네. 사실 이제 계몽 시대가 왜 이제 들어왔냐면 이제 나중에 찾으래. 아니 뭐 집 찾아. 됐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이 책에 이제 왜 이제 네. 이전 시대가 무지몽매했냐 이런 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자 옛날에 이 사람들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네. 아이들은 매질을 해서 키워야 됩니다. 음. 여자들은 어린 나이에 얼굴도 모르는 남자와 결혼해야 마땅하죠. 농부는 일하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니 불만을 품어서 안 됩니다. 네. 거지와 불황자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채찍질을 당하고 사슬에 묶인 채 광장에서 사람들의 조롱을 받아야 돼요. 도둑은 교수형에 처하고 살인자는 광장에서 능지처참을 당해야 됩니다. 위험한 일을 저지르는 마녀와 마법사는 화형에 처해야 되고 이교도는 박해하고 추방하거나 깜깜한 지하 감옥에 가둬야 됩니다. 최근 하늘에 나타난 혜성은 불길한 징조입니다. 베네치아에서 많은 희생자를 낳은 전염병을 막으려면 붉은 완장을 차야 됩니다. 영국 신사 누구는 오래전부터 아프리카 흑인을 아메리카의 노예로 팔아넘겨 큰 재미를 보고 있는데 참 훌륭한 사업입니다. 인디언들은 노동에는 좀 채 쓸모가 없거든요. 그게 누가 쓴 거예요? 아니 요 책에서 아 당시에 당시의 있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 진짜 지금 이런 얘기 누가 하면 그러게요. 절대 방송은 못 할 텐데. 네, 자조적인 얘기였습니다. 절대 싱글벙글 같은 건 못할 헤이 텐데. 이거 참. 네. 근데 이게 참 여기 재미있는 대목이 나와요. 인디언들은 노동에는 쓸모가 없다 이런 나오잖아요. 네. 네. 사실 그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었는데 그 인디언들 같은 경우가 근데 인디언들 노동에 쓰지 않았어요? 아니 왜 이제 쉽지 않았냐면 인디언 다 죽이고 흑인들 데려서 놀 아 근데 이제 그렇구나. 인디언들이 말이에요. 딱 가잖아요.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보호구역 가고 이러면 네. 음식 섭취 같은 경우는 최소한으로 하고 막 예를 들어 결혼이라든지 섹스도 거부했다고 하거든요. 아 그렇게 네, 어디 네. 갇혀 있거나 네, 하면 네, 네. 아, 자신의 의지에 반해서 네. 가 있게 네, 되면 네. 그러니까 이거 그럼 노동력으로 활용할 수가 없죠. 그 자기를 지키는 나름의 방법이었다는 거죠. 아, 그 비폭력 저항 운동을 하신 거네 나름. 일종의 그렇죠. 그 사실은 그 우리가 예전에 그 가축이 쉽지 않다고 했잖아요. 가축화 된 동물이 이 지상에 얼마나 많은 동물인데 가축이 잘 안 된다 했잖아요. 가축도 사실 뭐 사람이나 가축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동물이 만약에 딱 들어오잖아요. 동물이 들어오면 처음에 음식을 안 먹으려고 그래요. 아. 딱 잡혀 들어오면. 그리고 그 동물은 짝짓기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동물도 짝짓기는 기본적으로 은밀하게 하는 건데 자기들이 딱 공개된 공간에 있으면 짝짓기도 안 해요. 아 동물들도 그래요? 네, 동물들도.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가축화가 힘든 거거든요. 사자 하는 거 많이 본 것 같은데. 아니 갈대 사이에서 해. 아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같은 원리란 말이죠. 딱 자유를 제한해 버리면 나는 음식 거부하겠다, 단식 투쟁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오히려 나는 그럼 내 자식을 낳아봤자 어차피 노예가 될 거니까 낫지 나는 않겠다. 번식도 거부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 되는 거죠. 네네네. 아 근데 이제 그 유럽인들이 하여튼 그 아프리카와 아메리카에서 했던 진짜 그 끔찍한 일들은 네. 언제 한번 벌 좀 그거 받아야 되게 돼요. 밝히고 싶은가 봐요. 내가? 네. 벌 좀 받아야 돼 이 사람들은. 한 번도 제대로 된 벌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 뭐 그러니까 참 그렇죠. 이게 그게 그러니까 뭐 문학 작품이나 그러니까 영화나 이런 데서 좀 많이 알려지고 뭐 이러면은 또 일반 대중들도 많이 알고 또 그러다 보면 또 반성도 하게 되고 이럴 것 같은데 잘 모르는 사람이 일단 많잖아요. 몰라서 그렇기보다는 제 네. 생각에 네. 그들이 아직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유럽인들이 뭐 유럽이든 아니면 뭐 미국인들이든 네.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 그들을 누가 단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조금만 약해져 봐 하여튼. 요즘은 이렇게 거대 권력에 많이 상처받으셨나 봐요. 아닙니다, 정민호 씨. 결국 뭐 어쨌든 종교 전쟁이라든지 이런 걸 거치고 나서 사람들이 계몽의 시대 이런 이제 인식들이 문제가 있다. 여기 보면 관용이 없잖아요. 무조건 처단이고 처벌이고 이래서 안 된다. 네. 사소한 차이는 우리가 포용을 하자. 그 사실 지금 포용으로 이제 전환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때 네. 이제 사람들이 좀 사회적으로는 포용하는 방향으로 가자. 그래서 결국 뭐냐면 민주혁명 일어난단 말이죠. 네네. 이제는 평민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에게도 국가의 일을 할 수 있는 권리, 시민의 어떤 권리를 주자. 이 포용으로 간단 말이죠. 이제 이게 관용으로 가게 되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정치혁명이 일어난 거는 결국 이제 우리가 그 통치의 대상이 통치 어떤 주체들이 네. 아주 이제 세습되고 제한돼 있다가 이제 이런 것들이 넓어진단 말이에요. 풀들이. 그 방향으로 이제 그 관용의 폭이 넓어져 가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이성이 중요해졌다. 이제 종교 가지고 서로 네가 잘났니 못났니 그냥 믿음 가지고 서로 따지봤자 소용없으니까 우리 수학을 가지고 수학 갖고 계산하면 되잖아요. 실험 가지고 관찰해 가지고 이걸 가지고 딱 이치를 따지면 되니까 네. 이제 학문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이성이 중요하게 됐죠. 거기에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인도주의가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우리 감시와 처벌에서도 했습니다만 결국 인도주의적 생각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인간이라는 그 존재가 과연 무엇이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종교 개혁을 통해서도 결국 인간이라는 게 다 평등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범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가혹하게 처벌을 하고 비인도적으로 육체형을 가하고 신체형을 가하는 게 타당한 것인가? 그것은 그 사람의 인간성뿐 아니라 우리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의 인간성도 파괴한다. 최소한의 네. 권리는 보장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움트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결국은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술적 사고를 타파하게 되는 이제 이성과 합리성의 시대가 열렸다.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의 그 예전에 그 누굽니까 막스 베버 같은 경우가 그런 이야기했는데 인간의 내면에 아주 어둠이 있었다 이거죠. 주술적 사고라는 것들. 네. 그 주술적 사고가 이제 깨어지는 것들. 그게 탈주술적 사고라는 거죠. 탈주술적 사고. 근대라는 것은 탈주술적 사고가 시작되는 것이다. 네. 그리고 우리가 그 게마인 샤프트에서 계절 샤프트, 공동사회에서 이익 사회로 이제 바뀌어가는 것이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근대의 어떤 큰 방향들은 흘러가고 있는 거죠. 정민호도 이제 좀 주술적 사고를 좀 버려요. 왜요? 근데 이 주술적 사고가 주는 또 힘이 크단 말이에요. 너무 좋아해. 점집 가는 거를 너무 좋아해요. 불안하니까. 불안한 나의 미래에 뭔가 답을 제시해 주는 것 같잖아요. 답이냐 그게. 내가 듣기 좋은 말 해주고 5만 원이면 듣기 좋은 말 다 해줘요. 내가 해줄게 3만 원만 줘라. 그렇죠. 그러면 지금도 어찌 보면 근대 연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왜냐면 네, 그렇습니다. 예, 근대 특징이 보면 뭐 현세를 중요시하고 물질, 그다음에 개인, 뭐 관용과 인도주의 뭐 이런 특징들이 있다고 치면 네, 네. 지금도 뭐 크게 바뀐 건 없네요. 좀 더 발전한 쓸 수는 있지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 이제 여러 가지 그 근대가 결국 그 기획을 했던 게 바로 그거잖아요. 이성이라든지 관용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도주의잖아요. 그게 바로 근대가 내세운 거란 말이죠. 네. 근데 그게 결국은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다 붕괴돼 버렸던 거죠. 결국 그렇지 않습니까? 자, 네, 네, 네. 이성을 내세우고 인도주의를 내세우고 관용을 내세웠는데 홀로코스트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아도르노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우슈비츠 이후에도 서정치가 가능한 거예요, 그죠? 아우슈비츠 이후에 서정치는 과연 가능한가?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냐? 인간이 오히려 중세 우리가 그렇게 욕을 했던 그 야만과 무지몽매의 시대보다 더 나쁜 폭력과 이 어리석음의 극치가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실 근대는 이미 파산 선고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사실 뭐 그 이후에 포스트 모던이라든지, 네. 그래서 이제 주체를 부정하고 중심을 부정하고 이성의 어떤 독점적 지위를 거부한다. 이런 것 사고가 유행을 했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독일의 유르겐 하버마스 같은 경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근대가 내세웠던 그 이성적 기획을 충분히 우리가 실현을 못하고 있는 거다. 그 근대가 내세운 이성은 생활세계의 이성이 있고 체계의 이성이 있다 이거죠. 체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어떤 기술적인 합리성, 네. 우리가 효율성을 따지는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고, 생활세계 우리가 정말 어떤 인간적인 정을 나누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서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중요한데, 지금 그 효율성을 따지는 체계 이성이 생활세계를 완전히 지금 지배를 해버렸다, 잠식을 해버렸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생긴 것이고, 그 생활세계의 이성을 복구하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복구하면 근대는 충분히 그 소임을 다시 복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크게 이제 그 흐름들은 근대를 가지고 파산을 했으니까 이게 깨어져야 된다는 흐름이 하나 있고, 네. 아니다, 우리는 충분히 지금 근대를 아직 가지지 못했다. 계속해서 우리는 근대를 추구해야 된다. 이런 흐름들이 지금 계속해서 부딪히고 있죠. 그렇습니까? 지금도 부딪히고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과연 뭐냐? 우리는 사실 아직까지 근대의 어떤 기획에 우리는 정치적으로 아직 도달을 못하고 있죠. 근대는 기본적으로 국민국가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 말은 결국 통일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예, 아. 우리 한민족 같은 경우는 네네네. 민족 국가가 지금 분단이 된 상태가 근대 국가의 가장 기초 조건을 지금 하나 못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네. 근데 근대 어쨌든 뭐 근대란 네. 시대를 이제 뛰어넘어 다음 세대로 가려면 네. 어떤 새로운 철학이나 뭐 완전히 새로운 체계 뭐 이런 게 네. 한번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근대에서 뭐 크게 나는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제 그게 사실 이제 그 철학의 예전에 한번 말씀을 3번의 단계가 있었는데 폭발이 네. 그리스 로마 네. 그리스의 자연 시대 철학이 있었고 네. 또 2번이 이제 그 독일 네. 18세기 때 독일 독일 그 철학. 독일 철학이 한번 네. 꽃을 피웠고 세 번째가 60년대 프랑스 해체 철학들 이게 이제 꽃을 피웠죠. 그 해체라는 것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근대라는 것들을 완전히 새롭게 해체한다는 것. 그게 다 파괴하는 게 아니라 네. 해체라는 것은 이제 재구성을 지향하는 거니까 그 해체 철학이 결국은 이성 중심주의라든지 네. 이런 로고스 중심주의를 이제 그 해체하고 정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사회를 가기 위한 하나의 어떤 철학적인 모색은 하고 있는데 뭐 그게 뭐 충분한지 아닌지는 아직 저도 잘 네, 모르겠습니다. 네, 네. 네. 프랑스의 해체 철학. 이거 다 유럽에서 다 주도한 거. 이것도 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렇네. 아 그렇습니다. 독일, 네. 프랑스. 그렇죠. 우리의 철학이 있는데 우리 정박님이 있는데 아니, 그래서 요즘 또 그런 논의가 많이 나옵니다. 요즘은 그 정박님 어떻게 하자는 아니 논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MBC에서 데려갈까봐. 그러니까 MBC 그만 생각나.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포스트 칼러니가 식민지잖아요. 네. 포스트 칼러니얼리즘인가? 그러니까 포스트 컬러니얼리즘. 컬러니얼리즘 그러니까 후기 식민주의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금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결국 근데 우리를 네. 고무시키는 생각들. 자, 우리 저 지금 서양 중심주의를 깨자. 이런 거 자체도 서양에서 나왔지 않냐. 자, 서양 사람들이 이거 나쁜 짓 했다. 이것도 다 서양 사람들이 한 거 갖고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체가 이미 틀에 들어가 있다 이거죠. 그 사람들의 틀 속에. 신경을 쓰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래서 오히려 식민주의를 의식하고 네, 네. 이제 요 관점에서 새롭게 이제 접근하자. 새롭게 이제 역사든 이런 것들을 일자 문학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지금까지 교과서로 알려진 것들을 새롭게 그 점검을 해보자. 요즘 이제 페미니즘 흐름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페미니즘의 해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체를 하자는 거죠 지금. 네. 고개 숙여. 걸리는 게 많구나. 네. 내가.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뭐 해체의 시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80년대 같은 경우는 한국 사회가 참 빨리 변하거든요. 지식의 어떤 그 담론 구조가 빨리 변하는데 80년대는 그 하여튼 마르크스라든지 주체사상 이야기를 안 하면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르크스를 믿든 주체사상을 안 믿든 뭐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여튼 무슨 사회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말을 할 때 마르크스라든지 뭐 유물론이라든지 뭐 주체사상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해야지 이야기가 통하는 거예요. 서로 대화를 하려면. 그걸 믿고 안 믿고 이런 게 아니고. 네. 근데 90년대 들어오니까 그게 이제 어느 순간에 다 사라져 버렸어요. 마르크스 다 사라져 버리고 그때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갑자기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오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어떻고 저떻고 맞아. 구조주의 철학이 어떻고 네네네. 그걸 모르면 또 끼워주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 뭐냐? 그런데 구조주의도 어느 순간에 사라져요. 지금의 시대는 이제 사실은 페미니즘인 거죠. 지금은 페미니즘을 가지고 이야기를 안 하면 이건 페미니스트 여부를 떠나가지고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오빠 시대를 너무 역행했어. 역행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너무 정면에서 맞섰어. 아니 역사에 기록되겠다. 그게 뭐 그보다 그러니까 그거에 관련된 담론들이 활발해진다는 거죠. 지금 네. 이제 그런 담론이 활발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확 바뀌어요 어느 순간에. 네. 갑자기 또 운전 사라질지 몰라요. 지금은 이렇게 힘이 많지만 막시즘이 득세할 때는 와 이거는 진짜 그런 이야기를 했다. 막시즘을 모르고 어떻게 지식인을 할 수가 있는가. 근데 어느 순간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지금 막시즘 아는 사람 잘 없잖아. 이 주기가 되게 빨라진 우린 것 참 같다라는 빠릅니다. 생각이 들어. 언제부턴가 페미니즘이 갑자기 막 이렇게 뭔가 논란의 중심에 서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되게 모든 생각이나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되게 놀라워요 그런 게. 불과 한 5년 사이에 이렇게 된 것 같아. 그 트렌드 흐름이 빨리 바뀌고 네. 그 빨리 이제 우리는 참 활발한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 뭐 말을 아끼겠습니다. 빨리 끝내자 그러면 이 페미니즘의 네, 네. 시대를. 아니 뭐 그렇게까지는 뭐. 근데 결국 이제 근대의 핵심은 레볼루션이라고 하잖아요 마지막. 네. 결국 프랑스 혁명이라고. 뭐 영국의 명예혁명이 있고 미국의 독립전쟁 물론 더 이념을 체계화시켰지만
그렇지만 이제 결국 우리가 그 결국 유럽이 세계 역사에 가장 했던 큰 공헌 중에 하나는 프랑스 혁명이다. 왜냐하면 결국 그때 자유평등 박애라는 개념들 네네. 수천 년간 지금까지 한 우리가 농경사회 이후로 거의 뭐 어떻게 설명하면 한 거의 9,800년간 이어져 왔던 그 일종의 왕조 그런 왕권 군주권을 폐지시킨 혁명이 바로 프랑스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프랑스 혁명은 혁명을 안 하고 프랑스 대혁명 네네네. 아 맞다. 그런 대자를 얘기까지죠. 붙이는구나.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인류 역사에 끼친 영향은 크다. 그 이후로 지금 어떻든 민주주의라든지 우리가 인권이라든지 자유, 평등 이런 개념이 이제 완전히 필수품이 돼버렸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프랑스 혁명 전과 후로 이 역사는 이제 완전히 나눠설 수 있는 거죠. 왕권 사회, 탈왕권 사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 예전에 김용옥 선생도 그런 얘기했지만 그 90년대 우리는 이제 이제 많은 변화를 이제 촛불이라든지 이런 걸로 많은 변화를 이제 우리도 민주주의 가고 있습니다만 그 김용옥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90년대 초반에 여전히 그 한민족은 아직도 왕조 사회 멘탈리티에 젖어 있다. 그 대표적으로 북한 같은 경우도 뭐 정치 형식적으로도 세습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네. 남한도 예를 들어 이제 재벌의 세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 김용옥 교수 같은 경우는 그런 크게 보면 왕권의 흐름 속에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그 지금까지 9,800년간 이어져 온 게 그리 쉽게 없어지기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랑스 혁명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 결국 근대가 만들어졌고 이 프랑스 혁명이 낳은 결국 최고의 영웅이 한 명 등장하지 않습니까? 프랑스 혁명? 예, 프랑스 혁명이 낳은 최고의 영웅. 가장 레미제라블. 레미제라블은 사실 프랑스 혁명이 아니고 프랑스 혁명 아니에요? 1832년에 프랑스 6월 혁명을 배경으로 일어나거든요. 달라요? 그 프랑스 대혁명이 나고 나서 1830년에 이제 다시 7월 혁명이 나죠. 그래서 다시 왕정이 되고 1848년 2월 혁명으로 이제 완전히 이제 시민 그걸로 또 가게 되는데 네. 또 그러다 보면 나폴레옹 3세가 나타나긴 합니다만 네. 그러니까 그 실제 우리가 이제 프랑스 대혁명으로 보는데 혁명이 아니고 네. 그 저기 30년에 7월 혁명 그리고 32년에 여러 차례 예. 혁명이 있었군요. 혁명은 절대 이례적으로 완결이 안 딱한 됩니다. 번만 딱 끝난 게 아니고. 혁명은 큰 혁명 같은 경우는 한번 에너지가 분출되잖아요. 그 어떤 민중의 에너지가 분출되면 이 분출된 에너지가 이례적으로 종결이 안 되더라고요. 계속 2탄, 3탄, 2파, 3파가 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같은 경우도 보고 있으면 한 번 어떤 큰 사건이 나고 나면 반드시 2파, 3파가 반드시 오지. 이게 그리고 반동도 오고. 네네. 프랑스 대혁명 와중에도 또 그 반동이 오고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화산 폭발랑 비슷하군요. 네네네. 그렇죠. 지진이 한 번 오면 큰 지진이 한 번 왔다고 그 다음에 여진이 오듯이. 그렇죠, 그렇죠. 에너지라는 거는 한 번에 그냥 빅뱅 팡 터지고 끝 이게 아니고 그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 중세의 가을을 썼던 호이징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중세가 몰락하는 게 큰 파도가 한 번 와서 확 쓸어가는 게 아니라 파도가 작은 파도가 조금씩 와가면서 어느 순간에 잠식되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갑자기 모래성이 없어졌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프랑스 혁명도 그랬는데 이게 결국 프랑스 혁명은 이걸 말하려면 끝이 없는 거고요. 결국 프랑스 혁명이 낳은 결국은 슈퍼스타가 한 명 나오죠. 누구죠? 바로 나폴레옹. 혁명이 나왔어요, 이 사람? 프랑스 혁명이 나왔죠. 왜냐하면 나폴레옹이 본래 코르시카 출신 아닙니까? 네네네. 근데 코르시카도 본래는 이탈리아 그 왕국의 소유였는데 그 나폴레옹이 태어나기 전 해인가 그때 프랑스가 귀속이 되면서 그 와중에 나폴레옹 아버지가 나름 코르시카 독립하였었다가 네. 프랑스 왕 쪽에 붙으면서 하급 귀족 자기를 하나 받거든요. 그걸 받은 덕분에 나폴레옹이 10살에 소년 그 사관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귀족 자식이 아니면 포병군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10살 때 이제 군에 그 사관학교에 들어갔고 네. 그래서 그 포병 장교가 됐잖아요. 또 수학을 잘했단 말이에요. 이 포병은 이 수학 계산을 잘해야 되니까 탄도 계산을 해야 되니까. 자, 그 와중에 결국은 이제 혁명이 일어났는데 혁명이 일어났는데 나폴레옹이 줄을 잘 썼단 말이에요. 혁명군 쪽으로 줄을 잘 써가지고 왕당파들이 반동을 모임할 때 바로 대포를 가지고 박살을 내버려요. 정말 진압할 때 잔인하게 진압을 해버리고 네. 거기서 완전히 이제 공을 인정받아가지고 권력 핵심에 들어갔고 이 권력 핵심이 어떻게 했냐면 이 나폴레옹을 내세워가지고 아직 어린애니까 네. 내가 얘를 내세워가 실권을 내가 가져야지 했는데 이 나폴레옹이 엄청나게 당했구나. 정치인 양반이고 다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 나폴레옹이 결국은 그 프랑스 혁명에 그거를 사실 프랑스 혁명은 이제 왕을 폐지하는 건데 나폴레옹은 오히려 한술 더 황제가 돼버린 거죠.
나폴레옹이 왕당파를 박살을 내듯이 네. 머리가 박살이 납니다. 나폴레옹 먹으면 다음날 무슨 그 술. 이 둔기로 정말 머리를 맞은 것처럼 머리가 뽀개지는 것 같아요. 야, 도대체 뭘로 술을 만들면 그렇게 되는지. 네, 네. 옛날 얘기죠. 네, 네. 요즘 뭐 그렇게 안 만들겠죠. 네. 캡틴 큐? 캡틴 큐. 큐가 그랬나? 예, 머리가 아팠죠. 나폴레옹도 만만치 않. 캡틴 큐가 좀 심하긴 했죠. 캡틴 큐가 럼이고 네. 네, 나폴레옹 나온 거는 일종의 브랜디 계열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캡틴 큐도 양주 이름이에요? 네, 예. 그거 하여튼 두 개가 쌍두마차에 우리나라. 오. 아유, 뭐 끔찍합니다 아주. 네. 그러니까 이 나폴레옹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병사들 이 선동을 참 잘하는 사람이에요. 선동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고, 네. 그리고 이제 당시에 결국 그 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니까 이제 그 유럽 국왕들이 처음에는 절겠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프랑스가 약해지니까 자기들 힘이 세지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왕 목을 자르고 이러다가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프랑스는 전쟁에 지킬 군인이 없잖아요. 그래서 국민 군대가 만들어지는 거죠. 아. 젊은이들을 이제 징집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그 전에 징집이란 게 없단 말이죠. 왕실에서 그냥 돈 주고 군인들 육성을 했는데 최초로 지금 국민 군대가 프랑스 이 혁명을 계기로 만들어진 이 거예요. 시민 사회를 니네들 지키려면 니네들이 나라를 직접 지켜야 된다. 바로 국민 주권이 여기서 실현되는 거죠. 자, 내 나라를 이제 남의 나라가 아니고 너희들의 나라야. 너희들의 나라는 주인은 너희들이 지켜야 돼. 라는 논리고 징집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얼마나 훈련도 제대로 못 받고 형편이 없겠습니까? 근데 싸움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왜? 이데올로기로 무장이 돼 있으니까. 아무리 무기가 중요하지만 내 나라를 내가 지킨다, 내 가족을 내가 지킨다는 게 딱 들어가니까 이 열악한 무기라든지 이런 걸 극복해내는 거죠. 네. 그게 또 천재적인 전략가 나폴레옹이 해성같이 등장하니까 이 뭐 프랑스 군대는 완전히 뭐 백전백승을 하게 되는 거죠. 네네. 근데 이 나폴레옹 같은 경우가 결국 뭐 이 선전선동을 잘하고 네. 아주 정략적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 자체가. 그래서 이제 이 정치력을 발휘해 가지고 결국은 본인이 황제 자리에 올라가게 된 거죠. 그 법 같은 거 만들 때도 에피소드가 있는데 사람들이 법을 만들잖아요, 헌법 개념이든. 네. 법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법은 사람들이 알기 쉽게 분명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누군가 말을 하니까 나폴레옹이 딱 한마디 했다는 거죠. 법은 애매모호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자기가 그렇죠. 마음대로 할 수 있구나. 네. 그래야지 코에 걸면 코걸해야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애매모호하게 만들어야지 법은 절대 명료하게 만들면 안 된다. 권력자의 법은 애매모호해야 된다. 이런 뭐 아주 정치력이 감각이 좀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결국 뭐 나폴레옹이 결국 이제 황제 자리에 오르고 뭐 정말 유럽 대륙 전역을 지배하게 된 거죠. 네. 근데 유럽 대륙 전역을 지배하게 됐는데 이 나폴레옹이 이 점령이 안 된 나라가 하나 있죠. 영국이 안 된단 말이죠. 영국에 뭐 이게 또 프랑스 해군정은 좀 약했잖아요. 결국 안 되니까 결국은 영국을 이게 결국 유럽 대륙하고 교역을 중단시켜야겠다. 그 흔히 말하는 봉쇄 작전에 들어가겠다. 얘가. 대륙 봉쇄령. 예, 1800년 대륙 봉쇄령을 내리죠. 그런데 대륙 봉쇄령 내리니까 그 영국 그 당시 이제 벌써 해외 식민지들이 있잖아요. 버틸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유럽 나라들이 죽을 지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특히나 바로 프랑스와 떨어져 있던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리가 왜 영국하고 교역을 못하냐. 교역을 하니까 나폴레옹이 두고 볼 수 없다 해가지고 바로 흔히 말하는 러시아 원정을 떠나는 거죠. 아, 그래서 거기서 패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갔는데 우리 을지문덕 장군하고 똑같죠. 계속해서 없어요. 가도 없고. 계속 가도 끝이 안 나. 그 모스크바를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불을 질러버려요. 그리고 불을 질러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뭐 거처를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 꼼짝없이 돌아올 수밖에 없었고 돌아오는 와중에 뭐 정말 뭐 애초에 물론 프랑스 군인만 갖고 간 게 아니고 여러 다국 정군을 모았지만 거의 뭐 50만 군인가요? 갔는데 돌아온 군인은 10,000명이 안 될걸요. 네. 거의 다 병력을 잃었네요. 그러니까 이 병력들이 후퇴를 할 때 무질서하게 후퇴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시 러시아 농부들이 그 패퇴하는 프랑스 군이 있잖아요. 이렇게 소규모로 잡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얼음바다로 얼음에 헤엄쳐서 너희 나라로 가 해가지고 얼음바다로 떠밀어가 다 죽고 이제 얼어 죽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그걸 통해 가지고 결국 뭐 우리 이제 1812년이라는 그 차이콥스키 그 작곡이 했던 음악이 나오게 되고. 이게 프랑스가 패퇴할 때가 1812년이에요. 그 전쟁이 일어난 게 1812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기념해 가지고 우리 위대한 러시아를 기념해서 차이콥스키가 만들었죠. 그리고
톨스토이는 그 나중에 전쟁과 평화, 아. 그 전쟁과 평화를 쓰게 되는 거죠. 네. 그 전쟁과 평화에서 톨스토이가 나폴레옹을 엄청나게 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은 네. 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결국은 이 전쟁과 평화에서 결국 이기는 것은 민중의 힘이다. 이걸 내세우고 있고. 근데 이제 나중에 또 우리 도스토옙스키 같은 경우는 우리 제압을 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나폴레옹을 숭상하는 게 나오죠. 라스콜리니코프가. 그 영웅은 그 사람의 심장은 철로 만들었을 거야. 청동으로. 그래서 수백만을 죽여도 오히려 그건 영웅에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뭐 이야기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결국 나폴레옹이 거기서 패퇴하게 되고 결국 힘이 떨어지게 되니까 유배를 갔다가. 격화됐다가 결국 다시 복귀를 했지만 네. 결국 우리 그 유명한 워털루 전투 거기서 패퇴를 하게 되고 워털루라는 노래가 있죠. 네 아바 음. 결국은 정민이 형은 또 외면하죠. 난 내버려둬. 자 결국 뭐 나폴레옹 같은 경우가 이제 네. 결국 그래서 세인트 헬레나로 쫓겨나서 결국 거기서 유배돼서 죽었죠. 네. 예. 죽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 프랑스 지금 그 시신은 프랑스의 그 빵떼옹인가요? 그 빵떼옹이 아니었나? 그 하여튼 군인들 모신 또 묘소가 있더라고요. 네. 빵떼옹이 아니고 다른 그쪽에 여전히 지금 앵바드였나? 예, 그쪽에 하여튼 여전히 지금 프랑스에 딱 중심에 있는 거죠. 그럼 프랑스에서는 나폴레옹을 영웅으로 봐요? 아유, 그럼요. 유럽을 석권했는데. 아.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한번 그 우리 동물농장에서 조지 오웰이 네네. 돼지 이름 나폴레옹 네네. 했다가 그 프랑스에는 나폴레옹 돼지 이름에 나폴레옹을 붙이면 불법이다라는 법령도 있다. 아 그래요. 네, 나폴레옹 영웅이죠. 왜냐하면 결국 프랑스가 가장 국력이 뻗어진 때가 나폴레옹이었잖아요. 전 유럽을 석권하고 형한테는 스페인 국왕시키고 동생은 어디 국왕시키고 전부 자기 친인척으로 다 왕을 준 거예요. 이탈리아 국왕은 누굴 시키고 뭐 전부 완전히 형제가 다 그 가족들 가지고 다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반성이 필요하지 이 부분도. 아니 그런 대혁명으로 네. 황제 몰아내고 네. 시민의 힘으로 뭘 한다고 했는데 그거 완전히 자기 다시 권력력 되돌린 사람이 채우고, 나폴레옹인데 그쵸. 네. 그럼 프랑스에서도 뭐 프랑스 혁명을 비판하는. 네. 좋은 거라고 생각한다면 나폴레옹은 반역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전 그 유럽 대륙 다 지배했다고 또 영웅이 되는 게 예. 프랑스도 엉망이야. 그러니까 사실 뭐 그 함석헌 선생이 그런 이야기 했는데 나폴레옹은 그 시대에 미하다 이거죠. 시대 정신은 반드시 그 민중의 공화국이 만들어야 되는데 나폴레옹 네. 황제가 됐으니까 이건 미하다.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분석하지만 그러면 현실에서는 여전히 나폴레옹은 그 민족의 영웅이 돼 있으니까 이게 참 또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니까. 광개토 대왕님이 우리의 영웅인 것처럼. 아니 그거는 이제 우리가 봐줄 부분이 있어요. 시대 자체가 달라요. 광고도 대학은. 네. 우린 달라. 우리가 하면 로맨스야. 자, 뭐 결국 뭐 여기서 이제 거의 다 이제 끝났습니다만 네. 결국 우리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근대라는 것들 이제 프랑스 혁명으로 나왔지만 결국 사마리 이 근대를 만든 거예요, 그죠? 우리 그 아까 말씀드린 르네상스로 촉발된 여러 가지 인간에 대한 인식들이 결국 종교혁명, 종교개혁으로 분출을 했고 네. 그 종교개혁을 통한 반성들이 결국은 또 근대 계몽주의를 낳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완전히 인류 역사에 불꽃이 터졌다, 폭죽이 네. 터졌다. 바로 명예혁명, 프랑스 혁명, 미국의 독립전쟁 이것들은 18세기를 수놓았던 혁명의 불꽃놀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결국은 뭐 근대를 만들었고 네. 그리고 그 근대의 특징은 결국 그 이제 신에서 인간으로 왔고 인간은 또 기계를 활용하게 되었다. 노예 대신 이제 기계를 활용하게 되었다.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냈다. 우리 전기기관이 나오고 자 이러면서 결국 이제 근대는 정말 물질의 어떤 대량 생산, 그러니까 팽창, 성장, 진보. 그러니까 이때 보면 있잖아요. 막 진보라는 것들은 영원하다라고 사실 생각했거든요. 당시 프랑스의 학자들, 꽁도르세라든지 이런 사람들 책 읽어보면 이 진보의 필연성, 역사는 발전할 수밖에 없고 인간의 이성은 이제 최고조로 달하고 우리 모든 것들 이제 나중에 질곡에서 해방되리라. 네. 그리고 이런 인식들이 결국 저는 뭐 19세기 막시즘하고 다 사회주의로 이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자유롭고 평등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재산을 공유를 해야 된다. 사유재산을 폐지해야 되고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필요에 따라 분배를 받아야 된다. 내가 필요한 만큼 물건을 받아야 된다. 왜 성과에 따라서 일을 하느냐. 이제는 성과도 나중에 다 이제 필요에 따라 분배하고 그 마르크스의 도이치 이데올로기라고 그런 책을 보면 이거 완전 유토피아를 그리고 있거든요. 한국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아침에는 낚시를 하러 가고 점심에는 사냥을 하고 그다음에 저녁에는 시를 읽는단 말이죠. 이거 완전히 뭐 유토피아잖아요. 농부가 시인이 되고 농부가 학자가 되고 네. 다 모든 사람이 자기 어떤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취미를 다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자기 재능을 다 발현하고 자기 취미를 실현하는 사회. 이 사회를 만들자. 그럼 만드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는 이제 지난 시간 말씀하셨듯이 근데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거는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사람들의 그 의도가 희한하게 이 현실에서는 또 지옥도를 연출하게 되는 참 아이러니가 일어나는 것이죠. 네. 네. 결국 그것들이 결국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런 좋은 것들이 결국 근데 식민지 쟁탈전으로 이어졌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메리카 대륙의 선주민에 대한 학살의 역사로 이어지고 그러니까 참 이런 빛과 그림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아이러니 같아요. 가장 근대가 이성과 계몽과 진보를 말했던 유럽 사람들의 생각들이 현실에서는 완전히 악마로 나타나잖아요. 전 세계를 다 전 세계를 다 노예로 만들고. 노예로 만들고 전쟁의 불길로 다 밀어넣고 그러니까 이게 과연 뭔지 참 저는 참 역시 역사라는 것들이 역시 구호로 내세운 것하고 실제로 진행되는 것은 참 다른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들면서 우리가 참 일면적으로 보기 힘들다. 항상 역사의 빛과 그늘이라든지 네. 이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보는 훈련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그 훈련을 우리 정방님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방님이 잘 우리를 좀, 네. 교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무슨 네. 우리 정민영님도 오늘 빛과 네. 그림자 다 볼 거죠? 네, 오늘 훈련 빡세게 한 것 같아요. 썬데이 나인트님 잘 알고 있죠? 네. 오늘 기억할 게 많습니다. 네. 네. 그 많은 것들 한 번에 기억하는 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두 번 들으면 뭐 5개 기억할 거 10개 기억이 나고요. 네. 3번, 4번, 5번 들으면 훨씬 더 숫자는 늘어납니다. 맞아요.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팟캐스트나 유튜브 네. 한 번만 듣지 마시고 여러 번. 여러 번. 지난 것도 계속. 네. 나만 듣지 말고 또 친구들과 같이 들으면 그럼요. 할 얘기 서로 생기고 너무 좋죠. 맨날 그 옛날 쓰잘데기 없는 얘기하고 막. 고등학교 동창 만나면 고등학교 때 그렇게 논 얘기를 네. 한 30년째 하고 있어요. 무슨 맞아.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네. 추억 여행 이제 그만 떠나시고. 그것도 이제 몇 번 하다 보면 지겨워서 이제 그 친구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 맞아요. 네. 그러지 마시고 일당백에서 들은 얘기로 네. 뭐 곰브리치 이번 주에 들었니? 오. 얼마나 좋습니까? 좋네요. 네. 너 이번 주에 사과 좀 먹어봤니? 네. 은하수더라. 은하수 사과. 친구 만날 때 1kg 커피 선물 주고 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네요. 네. 자, 이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의 일당백 여러분이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광고 문의는요 010-7179-0012로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책으로 네. 여러분 찾아뵈야죠. 네. 혹시 뭐 예고가 돼 있습니까? 근데 뭐 그 또 철학을 한번 하자는 의견이 있어가지고요. 다음 시간에 칸트, 임마누엘 아이고, 칸트를 한번. 칸트. 근데 큰일났네. 이걸 참 고민입니다, 그죠? 2시간 동안에 어떻게 칸트 이것도 한 3주 갈겠는데. 아니요, 그까지는 하면 안 되고. 아, 그렇습니까? 네. 어떻게든 한번. 네. 네, 다음 주에 그러면 별일 없으면 칸트로 여러분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칸트는 시간 잘 지키는 거 아시죠? 저희도 업로드 일정 잘 지킬 테니까요.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